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것 같은데요. 네, 금요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 서베이에서 금 투자자의 68%의 금 시세 영원히 비트코인 못 따라잡는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이자 금 투자 옹호론자 피터 시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68%의 참여자가 1온스당 금 가격은 영원히 1BTC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해당 설문조사에는 이제 총 22,309명이 참여를 했고 10.2%의 응답자가 1년 안에 1온스당 금 가격이 1BTC 시세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또 9.5%의 응답자가 2년 내로 금 시세가 비트코인 시세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다봤으며 12.3%의 응답자는 5년 내로 금 시세가 비트코인의 시세를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금융의 전통적인 투자 시장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그리고 인식의 제고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터 스티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 투자자들 망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피터 스티프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비트코인 장기 보유 투자자들이 망상에 빠져 있다 트위터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지난해 6월 고점 대비 이제 33%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같은 기간 금 시세는 약 27% 상승했다. 네, 맞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금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오히려 금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네, 금 가격 대비 비트코인 가격 낙폭은 53%에 달한다.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비트코인보다 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피터 시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을 자주 바꾸는 인물인 게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비트코인을 부정하지만 가격이 안 오른다고는 안 했다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 이렇게 말을 좀 요리조리 바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 법원에서는 100BTC의 100개의 비트코인의 절도에 대한 배상금 청구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일부 다른 국가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러시아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네, 러시아 법원이 100개의 비트코인을 도난을 당한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없다 주장을 했는데 6월 30일 러시아 형사법원인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로서 다른 자산과 동일한 재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장하며 중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안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인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을 사칭한 두 사람이 피해자를 납치해 500만 루블 하나로 8,500만 원이나 이제 한화 1억 815만 원 비트코인 약 11억 원을 강요했던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납치범들이 이제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일환으로 절도범들이 자신에게서 빼돌린 자금을 상환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는데, 네, 법원은 도둑들이 500만 루블을 갚아야 한다 주장하며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러시아 법률에 의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나 그에 준하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 주장을 충족시킬 수 없다. 비트코인 절도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9년 작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 좀 나쁘지는 않지만 또 좋지도 못한 그냥 뭐 약간 중립적인 단계 전 세계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갈지 안 좋게 갈지 결정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러시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굉장히 강력한 큰 국가인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러시아 내에서 긍정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으면 역시나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겠죠.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세 전환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게 되면 최근 매트말리 밀러 타박 주식 전략가가 비트코인 강세 전환인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월 기록한 고점인 1,500달러 선을 상승 돌파할 수 있다면 수만의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이 다시 열광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세대를 얘기하냐면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나이로 치면은 한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중후반,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세대에서부터 IT 세대까지 이제 굉장히 과도기적인 아날로그 세대도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이제 IT 세대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서 굉장히 신문물 이런 새로운 것에 눈이 띄어 있는 이런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대들이 이제 1,500달러 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00달러 선도 중요하지만 이번 연도 딱 한 번 넘은 1,500달러 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인데요. 요거를 넘는 순간 이제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금 유입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성하 한빛코 대표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 전통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게 되면 한국 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하 한빛코 대표는 개정특근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처럼 한국에서도 전통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운용, 상품 등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가상자산 기업 신고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ISMS 인증이나 실명 계좌를 준비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실명 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기업은 FIU가 사업자 신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는데 동시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정부 라이선스가 없는 가상자산 기업과 거래를 틀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어서 함께 있어 자칫 이상한 순환 논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가상자산 법제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의 암호화폐의 이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7년 초 강세장 이후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좀 사실이겠죠. 한 2021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2차 감염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폭락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네, 한 외신에서는 레바논에선 코로나19에 이제 비트코인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레바논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역시 이제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정부의 신뢰도가 부족한 국가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에 대한 현지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레바논 통화 구매력은
50%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5월 트위터 민간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현지 응답자의 57.5%가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기 원한다. 비트코인으로 아예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아주 대표적인 매체이죠. 투자 수단인데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큰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금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파생상품 거래 보고서에서 2018년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는 공급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소액 개인 투자자가 수요가 2028년까지 신규 공급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데이터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의 JUBR이 이제 마이닝에 의해 신규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과 소액 투자자의 한정한 수요를 비교 다음 반감기로 예정된 2024년에는 신규 공급량의 절반을 다시 다음 반감기인 2028년에는 소액 투자자의 수요만으로 그 공급을 웃돌 것으로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네, 물론 소액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입수하는 페이스가 빨라지거나 다른 투자가를 대상으로 넣으면 수요가 신규 공급량을 웃도는 시기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를 맞이하는 게 이제 2024년이죠. 비트코인의 1일 공급량은 현재 900BTC에서 450BTC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네, 현재 수요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서 소액 투자자가 50% 이상을 입수한다는 계산인데, 게다가 4년 후인 2028년에는 이 비율이 이제 100%를 넘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금과의 비교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공급량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채굴이 어려운 금과 비교되는 것이 많다며, JUPL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점도 언급해 금의 결점을 지적,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의한 영향으로 공급 체인이 정체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들어 비트코인은 디지털상에서 거래되므로 그 걱정이 없는 것도 비트코인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블룸버그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하락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변동성 같은 경우는 2020년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 1차 감염 사태 이후로 굉장히 큰 폭락을 겪으면서 당연히 폭락을 하고 가격이 회복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치달았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블룸버그 소속 마켓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과거 상승 이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 상승 이전과 비슷해 보인다며,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높은 자산에서 금과 같은 자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변동성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트맥스 기준으로 지난 4일 동안 이 숫자 2라는 숫자,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이 수치를 밑돌았다. 변동성이 컸던 3월 13일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1차 사태 이후, 그때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렸던 반토막 났던 이때랑 지금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디지털 금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루한 캔들을 계속 기록할 것이다. 변동성은 낮아지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CBDC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죠. 일본의 중앙은행 또한 CBDC 기술적 과제 정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작년까지는 일본이 우리가 굳이 CBDC는 필요가 없다, 필요 없을 것이다, 왜 필요하냐, 이러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를 권고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전쟁, 여태까지 거의 냉전이죠. 거의 냉전 정도로 됐을 때 중국이 DCEP, 미국 CBDC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CBDC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이 2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기술적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일본 중앙은행은 CBDC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것도 맞죠. 또 재해로 인해 통신과 전원이 끊겨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CBDC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기막히게 비대면 사회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죠. 서로 접촉하지 말자, 대면하고 얘기하지 말자. 비대면 사회가 확산이 되면서 CBDC에 대한 이런 개발 가속도도 더욱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리플렛 합류 소식이 나왔는데, 네, B2B 국제 송금 플랫폼인 커런시 클라우드가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소재인데요. 네, 이 B2B 국제 송금 플랫폼 커런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리플렛에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이 원인들,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올해 초죠. 지불 스타트업 커런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네, SBI 비자로부터 8천만 달러를 펀딩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시암 커머셜 뱅크 SBI 그룹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인 리플의 거대 투자자, 지지자 중 한 명이죠. 리플렛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커런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리플렛에 가입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리플렛에 가입을 했네요. 네, 리플사의 사업은 정말 확장이 되고 있는데 XRP의 가격은 갈수록 점점 더 하락을 하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하루빨리 XRP의 가격이 크게 올라서 XRP의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낚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하락하면서 109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0.72% 하락하며 275원대, 3위의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1219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네, 4위의 XRP 같은 경우는 0.17% 상승하면서 21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어제 크나크에는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지금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2원대.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4.4%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